자, USB 메모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범용 직렬 버스라 그래요. 우리말로는. 이 컴퓨터가 왜 이렇게 속을 새기지? 범용 직렬 버스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라고 돼 있는데, 직렬이란 말은 뭐예요? 직렬이란 말은 말 그대로 순서대로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직렬이라는 건 반대가 이제 병렬이 있어요. 병렬은 뭐죠?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고, 직렬은 뭐냐면은 순서대로, 차례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직렬. 뭐 어려운 거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깨동무하고 하는 거는 병렬이고, 앞으로 나란히 해석하는 건 직렬이에요. 더 이상은 뭐 설명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USB가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 플래시 메모리의 특성은 뭐냐면은 비휘발성 메모리다 그래요. 비휘발성 메모리라는 거는 전력이 단절돼도 내용에 손상이 없다. 우리 컴퓨터에 사용하는 주기억 장치는 전력이 단절되면, 즉 정전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내용이 지워져요. 근데 플래시 메모리는 전력이 두절되어도 단절되어도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이 플래시 메모리의 특성은 적은 전력, 저전력이죠. 적은 전력으로도 작동이 된다 이거죠. 건전지 갖고도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디카 메모리 같은 게 디카 메모리도 플래시 메모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디카나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있잖아요.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사진 찍으면 다 저장되지 않습니까? 그 저장되는 메모리가 다 플래시 메모리예요. 근데 그거를 USB라고 하는 4개 단자로, USB 여러분들 이렇게 꺼내보시면은, USB 단자를 꺼내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안에를 이렇게 보시면은, 4개 단자로 되어 있어요. USB 메모리 안에를 이렇게 보시면은 4개 단자로 되어 있다고. 그 4개 단자 중에 2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고, 또 2개는 자료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 2개예요. 그러니까 적은 전력으로도 작동이 된다는 의미는, 만약에 길이 많으면, 뭐 8차선, 16차선처럼 많으면 어떻게 된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전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얘는 들어가는 거 하나, 나가는 거 하나만 있으면 2길만 잡아주면 되니까 전력이 작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소음이 없죠. 그 다음에 발열이 적다라는 거예요. 발열. 그 다음에 진동이 없죠. 진동.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부품들 중에는 진동이 발생하는 것도 있어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 DVD 같은 경우에는 회전이 있잖아요. 회전. 그러다 보니까는 진동이 발생하고 발열, 열이 많이 나요. 근데 USB 메모리는 발열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발열이 있죠. 전기적 신호를 움직여야 되니까 적다 이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플래시 메모리는 안정적이다. 근데 주의사항에는 뭐가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전기 유의해라.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USB 메모리 사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 없으시게 쓰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머니에다가 플래시 메모리, USB 메모리를 넣어놓고 모른 상태로 세탁기 작동을 해요. 세탁이 다 끝나고 건조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주머니 여기 있었네 하고 세탁물 속에서 꺼내가지고 사용해도, 대신에 건조가 돼 있어야 돼요. 물기가 들어있으면 안 되겠죠. 작동이 잘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걸 한번 해볼게요.
내 컴퓨터에 들어가셔서 한번 볼게요. 자, 그것도 하나 좀 알려드리면, 내 컴퓨터를 보는 방법이 뭐냐면요, 윈도우 로고 있어요. 윈도우 로고 밑에 보면 컨트롤하고 알트키 사이에 윈도우 로고 키 있잖아요. 깃발 그리며 그걸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E를 누르면은 뭐가 뜨죠? 해보세요. 윈도우 로고 플러스 알파벳 E를 누르면 익스플로러, 내 컴퓨터가 떠요. 내 컴퓨터가 뜬다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내 컴퓨터가 뜨면 이제 여기서부터 작업할 거예요. 잘 보세요. 하드 디스크로 인식한 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3개가 있는데 얘는 절대로 건드시면 안 돼요. 이건 건들지 마시고, 예. 그 다음 드라이브에 보면 이동식 미디어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오른쪽에 보면 물음표 있어요? 물음표는 건들지 마시고, 물음표 옆에 보면 또 하나 있죠. 미리 보기 창이라고요. 그 미리 보기 창이 눌려져 있지 않게끔 누르세요. 미리 보기 창이 눌려져 있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여기가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어요. 칸막이가 이렇게 미리 보기 창이 걸려져 있거든요. 여기 물음표 옆에 있는 거 다시 누르면 넓게 보일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수월해요. 미리 보기 창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파워포인트 파일을 누르면 파워포인트에 관한 내용이 미리 보이고, 뭐 엑셀 파일을 누르면 엑셀에 관한 미리 보기가 되고, 굳이 엑셀을 실행하지 않아도. 그런데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컴퓨터가 느려져요. 미리 보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니까는 파워포인트를 실행을 해서 살짝 보여줘야 되는데, 클릭하면 보여주고, 클릭하면 보여주려니까는 컴퓨터가 바쁜 거라. 그러니까 미리 보기는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컴퓨터가 굉장히 좋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미리 보기 창은 보지 마신 상태로 그 옆에 보시면 보기 창이 있잖아요. 보기를 저처럼 이렇게 보시는 것도 불편하고,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그림으로 보는 거죠. 그림으로 보는 건데, 그림으로 보면 단점이 뭐냐, 용량이 얼마큼 있는지 몰라. 그래서 보기를 클릭 하다 보면 하드는 여기, 이동식은 여기 따로 볼 수도 있고, 또 누르다 보면은 용량이 나오고 뭐가 나오는데, 이렇게 파란 막대가 보이게끔, 넓게 보이게끔 해 놓으시면은 전체 중에서 현재 얼마큼 뭐가 남아있고 얼마큼 비어있고 이런 거, 얼마큼 쓰고 있는지를 보시기 수월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참 좋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병에 물이 얼마큼 들어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따라야 될지도 참 난감하고, 냉장고에 문을 열었는데 물병이 보이는데 물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잖아요. 모르면 답답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유리병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스테인리스 병으로 되어 있으면 모르니까, 편리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얘도 그런 거예요. 유리병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좀 보자 이거죠. 자, 일단은 이 이동식 미디어 장치에 포맷을 위한 작업을 할게요. 포맷. 자, 여기 가세요. 다른 거 누르시면 안 되고 본인 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포맷이란 작업을 할 겁니다. 포맷. 다른 장치를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안 되고요. 자기 거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포맷이란 작업을 누를 겁니다. 그러면 예, 용량이 나오고 파일 시스템이 나오고 크기가 나오고 이름이 나올 겁니다. 여기 볼륨 레이블에 해당하는 여러분 이름을 쓰세요. 여러분 이름을. 나는 홍길동이야. 그럼 홍길동이라고 쓰세요. 근데 저는 뭐라고 썼냐면 옆에다 16이라고 썼거든요. 아, 16기가짜리구나, 32기가짜리구나, 8기가짜리구나 해서 이름 옆에다가 숫자를 같이 쓰거든요. 습관적으로 저는.
이거 저 습관이니까 뭐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름만큼은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본인 건지. 예를 들어서 USB 메모리를 분실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습득을 해서 주인을 찾으려고 보면은 공인인증서 같은 게 들어있으면 아 누구 거다라는 건 알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모르잖아요. 이게요. 지금 D 드라이브 안에 윈도우즈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6개 정도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얘를 오른쪽 눌러서 포맷 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포맷은 어딜 거냐면 내 거라 할 거야. 내 거.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을 본인 이름으로 아까 만든 거 있죠? 오른쪽 눌러서 포맷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포맷 안에 나오는 메시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NTFS하고 FAT32라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나머지 뭐 EXFAT도 있지만 NTFS하고 FAT32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NTFS를 하세요. NTFS를 하시고 그 다음에 빠른 포맷으로 놓고 시작 누르세요. 그럼 얘가 이제 포맷이 들어갈 거예요. 포맷을 할 거예요. 자, 포맷이라는 말은 포맷이라는 거는 그 기억장치 안에 기억장치 내의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그리고 기억장치 내에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거예요. 그게 포맷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벼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그냥 땅에다가 물 뿌리고 뭐 꼭꼭 꽂아갖고 심는 거 아니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도 대야 되고 그 다음에 벼도 싹을 띄워가지고 못 심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그리고 약간 질퍽질퍽해야 손으로 꽂았을 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작업을 해야 뭐 모내기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맷을 한다 라는 명령을 걸면 일단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가 자료가 다 삭제가 돼요. 또한 삭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정보를 다시 저장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 작업을 포맷을 하는 건데 포맷 방식에는 아까 보셨던 대로 여기 NTFS라는 말이 있잖아요. NTFS라는 거 하고 아까 FAT32라는 게 있었는데 FAT32는 비교해서 설명드릴게요. NTFS는 접근 속도가 빠르다. FAT32는 접근 속도가 느리다. 그렇죠. 네. 당연히 NTFS를 해야 좋겠죠. 그렇죠? 네.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대용량이라는 거는 보통 한 4.5기가 대용량의 파일의 입출력, 대용량 파일의 입출력이 가능하다 이거죠. 내가 8기가짜리야. 8기가짜리 USB 메모리인데 누가 6기가짜리 영화를 준대. 그럼 8기가니까 2기가 남잖아요. 근데 꽂아놓고 나서 복사해서 붙여넣겠더니 안 들어가더라 이거야. 뭐가? NTFS는. 그러니까는 FAT32로 하는 것보다는 NTFS로 포맷을 해야 일반적으로 용량 큰 것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량이 예를 들어서 16기가다. 근데 5기가짜리가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NTFS는 가능하지만 FAT32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런데 FAT32는 장점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 스마트 기기들이 있죠.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거 있잖아요. 스마트 기기와 호환이 좋다, 높다 이거죠. 뭐냐면 NTFS로 포맷을 해가지고 그 안에도 영화를 담아놨어요. 거기에 사진을 담아놨단 말이야. 거기다 노래를 담아놨어.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연결을 하게끔 해서 거기 있는 사진을 보고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NTFS로 포맷을 해서 핸드폰하고 연결을 하면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그 USB 메모리에 보면 OTG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OTG? OTG라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거 위에 스마트폰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얘들은 NTFS로 포맷을 하면 불편하겠죠. 당연히 FH30로 포맷을 해서 써야 좋아요. 그래야 여기다가 내 컴퓨터에다 꽂아서 음악도 담고 뭐도 담고 그거를 바로 내 스마트폰에다 연결하면은 바로 왔다리 갔다리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장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매체를 쓸 것이며 어떻게 포맷을 할 것이냐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놓으시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포맷이 다 됐으니까 내 컴퓨터에 가서 보면은 근데 이상해요. 포맷을 하면 내용이 다 지워진다 그랬는데 여기 조금 썼다고 나와. NTFS로 포맷을 하면 그런 정보가 일단은 공간을 써요. 일부 공간을 쓰는 게 있어서 거기가 한 1% 정도 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16기가짜리 USB 메모리를 샀는데 14.9GB라고 나올 거예요. 32기가짜리를 샀는데 29.68기가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문제는 이런 거예요. 16GB를 이 용량을 포맷을 했더니 어떻게 나오냐면은 14.9GB로 나오더라 이거지. 나는 16GB를 샀는데 컴퓨터에 가서 보니까는 14.9GB로 처리가 되더라 이거지. 그 이유는 뭐냐면은 판매하는 사람은 10진법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요. 근데 그놈의 10진법을 뭐로 표현했냐면 이진법으로 변환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람은 10진수를 쓰지만 기계는 이진수를 써요. 그래서 사람이 쓰는 10진수로는 16기가라고 분명히 샀는데 그래서 외장하드 500기가를 샀는데 500기가 아니라 465기가로 나오더라 이거야. 35기가가 사라진 거야. 그거 갖고 싸운 것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진법으로 변환된다 이거지.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500기가를 이진법으로 만들어서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파는 사람은 또 그렇게 파나봐. 왜냐면 이진수로 이진법으로 16기가 용량을 만들려면 용량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약간의 수치 차이는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알고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준비 작업은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윈도우를 먼저 설치해 볼 거예요. 윈도우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USB 메모리를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두시고 윈도우를 설치하는데 윈도우를 설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직접 설치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가상 설치가 있어요. 여기다가 윈도우를 설치하려면 기존의 윈도우를 지우든지 아니면 우리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3개가 있잖아요. C 드라이브는 윈도우 7이 깔려 있으니까 D 드라이브에다 깔든지 이래야 돼요. 근데 하나의 컴퓨터에다가 윈도우를 여러 개를 깔면 편리성은 있는데 불편함도 있습니다. 우리는 편해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했지만 제3자가 봤을 땐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직접 설치하는 거 말고요, 가상으로 설치하는 걸 해볼 겁니다. 얘를 해볼 거예요. 얘를 가상으로 설치하는 걸 해볼 거예요. 그러면 가상으로 운영체제, 윈도우라고 일단 부르는데 가상으로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상이니까 가짜로 깔아야 되잖아요. 가짜로. 그러니까 가짜로 작동되는 것처럼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하나 미리 깔아놓고 할 거예요. 네. 자, 인터넷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인터넷 실행해서 제 홈페이지로 가세요. 자, 제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프로그램 자료실, 잠깐만, 프로그램 자료실에 있나? 멀티미디어 정비 자료실에 있나?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프로그램 자료실 54번 가보세요. 54번. 거기 무슨 말이 적혀있나 보세요. (54번) 자료에 가보시면 다운로드 VMware 플레이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여기. 자, 주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VMware라는 사이트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버추얼 머신이라 그래요. 버추얼 머신. 가상으로 기계가 돌아가게끔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예. 제 홈페이지에 가셔서 다시 보세요. 사이트 링크라고 적혀 있는데 얘를 클릭하셔도 돼요. 얘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쓱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다운로드에 들어가면은 여기 제품 다운로드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무료,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무료 제품 다운로드라는 이 플레이어로 들어갈 거예요. 예. 그러면 아까 여기 클릭한 것처럼 이렇게 뜰 겁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약간은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 여기 32비트 앤드 64비트라고 나와 있는 얘를 먼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는 지금 7.0까지 나와서 그런군요. 이건 6.0이고 7.0이 나와 있는데, 자, 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프로그램 자료실에 54번 있죠? 54번 VMware라고 하는 거 가셔가지고 여기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 주소가 하나 뜰 겁니다. 이렇게 VMware라고 해서 다운로드 플레이어라고 뜰 거예요. 자, 여기까지 확인해 볼게요. 자, 요 다운로드를 누르면은 우리가 쓰는 건 윈도우 버전용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그렇죠? 리눅스용 프로그램 까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운로드를 누르면은 밑에 실행 저장 취소가 있는데 일단 저장하세요. 용량이 제법 크니까 저장하세요. 저장되는 시간에 제가 보충 설명 드릴게요. 운영체제는 영어로 OS라 그래요. OS.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윈도우도 운영체제고 리눅스도 운영체제고 다 운영체제인데, 운영체제가 변경이 되면 그 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모두 재설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윈도우 7을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서 윈도우 7을 새로 깔았어. 그럼 그때 안에서 그 전에는 포토샵도 쓰고 있었고 아리안글도 쓰고 다 쓰고 있었잖아요. 다시 깔아야 된다고. 왜냐면 운영체제를 설치할 때 대부분 포맷을 하거든요. 포맷을 하면 내용이 다 지워지니까 어차피 다시 깔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운영체제만 다시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급한 경우에는 기존에 쓰고 있는 컴퓨터에다가 윈도우만 다시 깔 수 있어요. 근데 윈도우를 다시 깔면은 프로그램은 인식이 안 돼요. 근데 이건 지금 가상으로 깔아볼 거잖아요. 우리 윈도우 7인데 윈도우 10을 깔아볼 거란 말이에요. 윈도우 8을 깔아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운영체제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죠. 아리안글도 없고 뭐 엑셀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다시 깔아야 돼요. 이거는 법이에요. 법.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현재 몇 퍼센트 완료하고 떴을 거예요. 그렇죠? 네. 더 재밌는 거는요. 이따가 여기다 이제 윈도우 10을 깔아볼 텐데요. 윈도우 10을 깔아보고 나서 집에 다시 깔기가 귀찮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 컴퓨터에 윈도우 7을 쓰고 있었어요. 정식으로 쓰고 있다가 이 VMware를 깔았단 말이에요. VMware를 깔고 나서 거기다 윈도우 XP도 깔고 윈도우 8도 깔고 윈도우 10도 깔고 다 깔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본 프로그램 윈도우 7을 다시 바꿔버리면 VMware 다시 깔아야 되고 가상으로 설치했던 윈도우 8이고 윈도우 10이고 XP고 또 깔아야 되잖아요. 일이 번거롭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A라는 지역에 살다가 B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면 A라는 곳에 있었던 물건 다시 가져가야 되잖아요. B집에 갔더니 물건이 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살림살이를 다 옮겨야 되는 거죠. 옮기기 힘들면 다시 깔아야죠. 윈도우는 윈도우가 바뀌고 나면 무조건 프로그램은 다시 다 깔아야 돼요. 근데 VMware는 안 그래요. 가상으로 윈도우를 10개를 깔아놨다 하더라도 그거만 복사해 가면 돼요. 대신에 요 가상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돌아가더라고. 네. 자, 지금 다운로드가 완료됐다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실행하세요.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거는 VMware라 그래서 가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일부 가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먼저 까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VMware 플레이어라는 걸 까는 거예요. 그 넥스트 다음 누르고 넥스트가 안 눌려지죠? 그럼 위에 있는 저작권 동의를 해야 눌리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무료인데 보통 공짜 프로그램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뭐 잘못 누르면 뭐가 뭐 광고도 뜨고 하는 거예요. 얘는 그거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왜 없느냐? 여기 하나 있나요? 이건 뭐야? 업데이트 할 거를 체크하겠냐? 이건 상관이 없죠. 하셔도 돼요. 그냥 넥스트 누르면 이건 뭐죠? 이거에 도움말을 보여주겠니? 상관없어요. 근데 또 뭐가 있어요? 아무런 말이 없네. 이거는 뭐. 예. 그냥 다음 눌러 설치하시면 돼요. 이 VMware는요, 아까 보셨던 것만 무료지만 나머지 유료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별도로 광고 수익을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업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치사하게 요 안에다가 이상한 거 깔아놓지는 않아요. 일단은 다 설치가 되는 걸 일단 보실 겁니다. 네. 예, 좀 기다리다 보니까 여기 VMware라는 거 아까 어디 갔지? 아이콘이 여기 있네. VMware 플레이어가 얘가 딱 설치가 됐어요. 네, 피니시 떴으면 이제 설치가 된 거겠죠? 이렇게요. 지금 이제 VMware를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하면은 창이 이렇게 뜰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운영체제를 여기다가 만들어 넣을 거냐, 그 만들어진 운영체제를 열 거냐 하는 거예요. 요거는 닫으시면 되고, 워크스테이션 11이라고 뜬 거는 닫으시면 되고, 예.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이제 운영체제를 윈도우를 깔아봐야죠. 그 요거예요. Create a new virtual machine. 누르시고, 이제 찾아봐야지. 지금 설치하려는 윈도우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야. DVD에 있는지, USB 메모리에 있는지, 하드에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 D 드라이브에 여기 인스톨러 디스크 이미지 파일 ISO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예, 두 번째 거. 얘를 체크하시고 브라우즈 열어봐야 돼요. 어디에 있냐면 D 드라이브 윈도우즈 폴더 안에 가보면 여기에 윈도우 10 테크니컬 프리뷰 해가지고 32비트, 64비트 두 개 있을 거예요. 확인하셨어요? 윈도우 10.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인스톨러 디스크가 아니라 인스톨러 이미지 파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미지 파일. 이미지 파일에 클릭해가지고 브라우저 들어갔죠? 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내 컴퓨터에 가시면 D 드라이브 윈도우즈라는 폴더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복사해 넣어놨었잖아요. 거기 더블 클릭에 들어가면 제일 아래에 윈도우 10이라고 있을 거예요. 예, 윈도우 10이 두 개가 있는데 X32라고 되어 있는 거. 우리 윈도우는 64비트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32만 설치하는 거예요. 그 32 선택하고 열기 누르면, 그리고 넥스트. 여기 지금 이렇게 윈도우 32 브라우저 눌러서 선택했잖아요. 그 밑에 넥스트 다음 버튼 눌러야죠. 그러면 여기 써 있어요. 이렇게 게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맞죠? 리눅스 아니고요. 근데 윈도우 뭐래요? 우리가 지금 설치하려는 게 윈도우 7이에요? 윈도우 8이에요? 뭐예요? 윈도우 10인데 여기는 안 나타나죠? 그럼 뭐를 여기다 쓸까? 아까 윈도우 7이라고 돼 있었는데 윈도우 7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두죠. 뭐 이건 고치면 되니까. 예. 윈도우 8도 있고. 예, 윈도우 8도 있고 윈도우 7도 있고 있는데 윈도우 10은 여기 없잖아요. 목록 중에. 그냥 윈도우 7 그대로 두죠. 뭐 나오면 고치면 되니까. 그리고 다음 누르세요. 넥스트. 여기다 이름 쓰시면 돼요. 윈도우 7이라고 하죠. 윈도우 10이라고 쓰면 되지 뭐. 예. 7 대신에 10이라고 고치면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넥스트 눌러갖고 이름말이 뜨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다음 누르세요. 다음 누르시고 다음 누르면 지가 알아서 뭐를 이렇게 설치할 거예요. 이렇게 윈도우 10이라는 거로 이렇게 꺼멓게 뭐가 뜰 거예요. 얘를 플레이 누르면 윈도우 10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돌리겠는 거예요. 자, 크게 놓고 볼게요. 쭈구리 응답 없음이라고 떠요. 뭐 요런 창이 뜨나 이런 거예요? 안 떠요?
뭐 창이 뜨는 건 다 닫으시면 돼요. 이제 떴다. 예, 그럼 요런 그림 뜰 거예요. 그렇죠? 기다려보죠, 뭐. 다 닫아요? 예, 뭐 조그만 창들이 열리는 거 있으면 닫으세요. 네. 이렇게 뜰 겁니다. 기다려보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 10은요, 정식 버전으로 판매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MS사에서 개발자를 위해서 미리 테스트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일정 기간만 쓰고 그 다음엔 작동이 안 돼요. 자, 요런 창이 떴습니까?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설치하려고 그러면은요, 이런 창이 떠요. 그러면 우리말로 작성할 건지 당연히 우리말로 작동이 돼야 되겠죠. 다른 거 선택할 필요 없고 다음 뭐 지금 설치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말이 나오면 동의합니다 선택하고 다음 눌러야 되겠죠? 자, 이제 여기에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잘못 누르면 꽝 되니까 잘 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윈도우를 설치하려고 딱 들어갔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업그레이드 할 거니. 근데 이 안에 윈도우 XP가 깔려 있잖아요. 윈도우 7이 깔려 있는데 윈도우 7을 엎어놓고 윈도우 10으로 갈 거냐. 그건 아니라 그냥 윈도우 10만 다시 깔 거잖아요. 밑에 걸 선택해야 되겠지.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밑에 걸 클릭하고 이때 뭐라고 뜨죠? 이렇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가상 상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 실제 설치할 때 이렇게 떠요. 일단 60GB를 설정해 놨어요. 우리 하드가 100기가든 500기가든 상관없이 가상으로 돌리는 VMM 프로그램은 60기가를 보통 세팅을 해 놓거든요. 이건 줄여도 상관이 없고 늘려도 상관없어요. 자, 일단은 새로 만들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냥 그대로 두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댁에 있는 윈도우를 새로 설치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뭐를 해야 되냐면 얘를 선택을 하고 기존에 있는 작업을 포맷을 해야 돼요. 여기는 가상이니까 포맷을 할 필요 없지만 실제 상에서는 포맷 작업을 해가지고 C 드라이브를 포맷하고 달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C 드라이브 윈도우 깔려있는 상태에서 윈도우를 또 깐다고. 그럼 두 개가 깔려가지고 안에서 엉망진창이 돼요. 그러니까 꼭 포맷을 하든지 삭제를 하든지. 자, 다음 누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나오는 화면들은 실제로 윈도우를 설치하는 과정의 화면들이에요. 이 가상이든 진짜든 떠나서 실제로 윈도우를 설치하는 이런 창이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DVD 프로그램으로 윈도우가 깔려있던 USB에 들어있던 간에 일단은 밖에 있는 윈도우가 이 컴퓨터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윈도우를 설치한다는 말은 이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D 드라이브에 있는 걸 꺼내 쓰는 거죠. 근데 윈도우는 C에 깔리잖아. 그러니까 D에 있는 게 C로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들어올 때 복사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복사 작업을. D 드라이브에 있던 DVD에 있던 USB 메모리에 있던 간에 걔들이 어디로, 내 컴퓨터 가상이든 진짜든 간에 C 안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첫 번째 그 해당 윈도우 프로그램을 복사를 해야죠. 내 컴퓨터로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그 복사한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할 수 있게끔 펼쳐놔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김장 담그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파일 복사 중이라는 말은 뭐였냐면은 김장을 담그기 위해서
배추 사오고 소금 사오고 무 사오고 양념 사오고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치 준비 중은 뭐냐? 배추 절이고 무채 썰어야 되고 이 작업을 해놔야 돼요. 생파 고춧가루에다가 배추 그냥 치지도 않고 절이지도 않은 거에다가 버무릴 수는 없잖아요.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걸리죠. 아무래도 엑셀을 설치하든 파워포인트를 설치하든 아리안글 설치하든 포토샵을 설치하든 다 준비 작업을 해요. 반드시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윈도우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도 안 해보시고 처음 해보신 분들은 복잡하네요 라고 하시고, 저처럼 많이 해본 사람은 당연히 준비 작업 하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 작업이 다 끝나면 이제 배추를 절구고 그 다음에 물기도 빼고 세척을 한 상태에서 이제 고춧가루 양념 준비해야 되잖아요. 풀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기능 설치라는 게 뭐야? 버무리는 거지. 그래서 제대로 된 김치로 버무려 놔야 그거를 이제 완료하는 중까지 가면 이제 여기는 통에다 담아서 냉장고에다 보관해 두는 거지. 그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근데 어떤 거는 짧아서 휙 지나갔지만 얘는 용량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하시다 보면 실제로 윈도우를 설치할 때 한 1시간 걸려요. 얘는 그나마 D 드라이브에서 C 드라이브로 가져와서 작업을 하다 하니까는 뭐 한 10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는 요대로 두시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기다려 보셔야 돼. 이거는 그냥 그대로. 지금 윈도우가 다 설치가 됐다가 다시 껐다 한번 켜지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대로 두시면 돼요. 윈도우는 설치하는 과정에서 한 2번 정도 껐다 켜져요. 지가. 그리고 다 설치가 되고 나면 바탕화면이 쫙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윈도우를 다 설치했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특히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메모리 용량이 크지 않다 보니까 무슨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모래시계가 많이 뜨죠. 이렇게 떠야죠. 이렇게 윈도우 로고가 뜨고 밑에 보면 동글동글 뭐가 움직이네요. 그렇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기다려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요, 얘가 안 움직일 때는요, 컨트롤 키랑 알트 키 있죠? 얘를 눌렀다 띄면 마우스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보일 수가 있어요. 컨트롤 키하고 알트 키 있죠? 왼쪽에 밑에 2개. 컨트롤하고 알트. 그걸 누르면, 이 마우스 포인터가 나타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해요. 자, 보시면 이 빠른 시작을 돕는 권장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거냐 기본 설정을 그대로 유지할 거냐 하는 건데, 그냥 기본 설정 사용하겠다고 클릭을 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제 쭈글쭈글 또 컴퓨터가 뜨는데, 여러분 윈도우 8부터는요 변경된 게 있습니다. 윈도우 7까지 하고 윈도우 7에서 8로 넘어갔는데, 이제 8 다음이 10이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바뀐 게 뭐냐면 계정 설정하는 게 있어요. 이 계정을 설정해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라는 회사에 로그인을 해야 돼요. 로그인을 하면은 이 사람 홍길동 씨 맞네? 하고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컴퓨터상에서 작업을 하다가 인터넷상에 저장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땐 자동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라고 하는 클라우드로 접속이 돼요. 예. 자, 여기 뭐라고 쓰는 날이 있네. 그렇죠. 자, 다음 누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음 누르면 안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인을 해봐야 되겠죠. 로그인 하려면 마이크로소프트사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메일로 해요. 전 지메일로 대부분 사용하거든요. 눌러볼까요? 뭘 잘못 썼나봐요. 여러분 하시면은 혹시나 숫자판이 꺼져 있나 확인해 보세요. 숫자판 오른쪽 숫자 키보드가 꺼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예, 지금 패스워드 승인을 요구한다고 떠 있는데요. 맞습니까? 이렇게? 제 화면 한번 보세요. 제 화면이요. 그러면 저는 스마트폰에다가 어떤 걸 해놨냐면요. 누군가가 요청을 하잖아요. 내가 암흑의 이정민인데 로그인 한다 그러면 제 핸드폰에서 오케이 하고 승인을 해줘야 돼요. 전 그런 시스템을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제 패스워드를 알고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알 수도 있잖아요. 그 로그인을 누르면 제 거로 계정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막혀요. 무조건. 제 핸드폰에서 제가 여기서 OK를 승인을 안 눌러주면 절대로 작동이 안 되게끔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런 앱이 따로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거 없으면 그냥 상관없이 작동이 될 겁니다. 근데 MS사에 여러분 회원 가입을 안 하시면은 이걸 못 쓰죠. 예, 기다리셔야 돼요. 여기 지금 스토어에서 새 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해서 앱 설치가 나와 있는데 앱 설치라는 게 뭐예요? 앱이 우리 스마트폰에서 쓰는 프로그램을 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윈도우 8서부터는 앱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리안글 설치한다, 엑셀 파워포인트 설치한다, 포토샵 설치한다, 이거를 프로그램 설치한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앱을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앱은 한컴에서 만든 포토샵에서 만든 그 앱이 아니라 MS사 거. 근데 표현을 그렇게 해요. 조금은 생소하실 겁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달라서. 뭐 나머지 항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뜨는데 일단 뭐 기다려 봐야죠. 그리고 얘가 마우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일 때가 있으면 컨트롤하고 알트키를 누르면 동시에 두 개를 누르면 마우스가 뜨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계정 로그인. 계정에 일단은 여러분이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아니 로그인은 새로 만들어서 해야 돼요? 없으시면 MS사에 난 회원 가입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새로 만드셔야 돼요. 구글하고 상관없고요. 여러분 구글 계정이 있죠. 구글 아이디. 스마트폰에 쓰는 아이디. 그거로 대부분 통일해서 쓰시면 제일 좋아요. MS사에 따로 홈페이지에 가입하는데 MS사든 어디든 간에 기존에 구글 아이디 있지 않습니까? 뭐뭐뭐 골뱅이 구글컴 그거로 가입하시면 제일 편해요. 네이버보다 안 되는. 네이버도 될 거예요. 네이버도 될 거라고. 자, 화면에 보시면 완성된 화면이 뜰 거예요. 이렇게. 이게 윈도우 10이에요. 계정 만들기 요즘에 네이버도 쓰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웃으로 토요일만 나와요. 지금 우리가 윈도우 10이라는 거를 가상으로 설치해 봤는데 윈도우 10서부터는 윈도우 8서부터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못 써요. 그래서 거기에 회원 가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기존에 내가 네이버 아이디든 뭐 구글이든 상관없이 계정을 설정하려고 했는데 김 선생님은 접속이 됐잖아요. 제일 먼저 하셨단 말이야.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서부터는 오케이 넘어가다가 한 20여 명이 동시에 막 들어오니까 여기에 뭔 일이 생겼네 라고 해서 MS사가 막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요. 보세요. 인터넷 있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댁에서 뭐 당장 이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무방해요. 다음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댁에서 이 프로그램을 댁에서 깔아보시면 되잖아. 그리고 댁에서 하실 때 거기서 여러분 댁에서 천천히 가입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상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프로그램을 가입 시간에 한번 자, 지금 윈도우 10이라는 이 창을 뜨게 하려면 여러분이 회원 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하셔야만 되는데 지금 회원 가입 자체가 막혔어요. 우리 센터가. 그러니까는 더 이상 지청은 안 되고 있어요. 더 이상 가입을 못 하잖아요. 가입을 못 하시면 로그인을 못 하니까는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에서 가입하시면 되겠지. 스마트폰에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 들어가서 또 가입을 하고 가입한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다가 로그인을 하시면 들어오겠죠. 근데 가입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가입만 하시면 이건 자동으로 넘어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잠깐 보세요. 윈도우 10 프로그램을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윈도우 10은요 화면 하단이 좀 달라요. 화면 하단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창을 좀 작게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윈도우 10 창이 잠깐만 자, 저 위에는 뭐가 있냐면 이 위에는 휴지통 하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은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뭐가 있냐면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윈도우 그림, 로고 그림 누르면 요거 누르면 뭐가 뜬다? 목차가 뜨는 거지 뭐. 이렇게 뜨는 거예요. 윈도우 8에서 본 것처럼 윈도우 8에서 본 것처럼 이런 창이 뜨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밑에 여기 또 이런 거 있어요. 잠깐만 요거 탐색기 그림이 있어요. 인터넷 그림이 있고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쓰시면 되고 오른쪽에는 시간 날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크라우드 보이고 볼륨 조절하는 거 나오고 웬만한 거 다 있어요. 그런데 윈도우 10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윈도우 7하고 8하고는 구조가 다른 건 아시죠? 윈도우 8을 처음 쓰시는 분은 못 써요. 화면이 달라서. 근데 요즘 새로 나온 컴퓨터는 다 윈도우 8로 판매를 하니까 되게 어려워요. 즉 시작 버튼 눌러서 프로그램 목록을 펼쳐야 되는데 윈도우 7이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근데 윈도우 8은 목록 이런 식으로 뜬다고. 이렇게 목록 자체가 헷갈려요. 그리고 이거를 펼치는 방법도 좀 달라요. 그래서 윈도우 8이 어려운데 윈도우 10은 쉬워졌다고.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요. 윈도우 10이라는 기 프로그램은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노트북 가져오신 분 있잖아요. 그 윈도우 8로 깔려있다 보니까 기존의 컴퓨터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인터페이스라 그래요. 기계랑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구조 자체가 뒤바뀌어 가지고 되게 짜증스럽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윈도우 8을 윈도우 7처럼 쓰게끔 하는 기능을 세팅해줘요. 그런데 기존의 윈도우 8만 따로 쓰시는 분 있단 말이야. 주연테크라든지 LG 컴퓨터라든지 이런 분들은 윈도우 7처럼 쓰는 기능이 없어서 인터넷상에서 윈도우 7처럼 쓰는 걸 깔아서 써야 돼요. 그게 좀 불편한 건 있습니다. 근데 윈도우 10이라는 거를 여러분 댁에서 써보시면 어렵지는 않을 테니까는요. 이걸 갖고 한번 연습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끝낸 거고요. 일단 제가 종료할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종료할 때 저 끄트머리 가서 이제 X를 누를 거예요. 누르면 가상 프로그램을
파워 오프 종료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윈도우 8이 윈도우 10이 이제 아까 가상으로 깔았잖아요. 얘가 종료가 될 거고요. 기다려 보시면 얘를 다시 한번 실행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VM웨어 플레이어를 더블 클릭을 해서 가상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되어 있으면 실행하면 되고, 만약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뭐 하면 돼요? 기존에 없는 가상 윈도우를 또 설치할 수 있잖아요. 윈도우 7도 설치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Create New Virtual Machine을 클릭을 하면 새로운 윈도우를 깔겠다라는 거죠. 이때 그 윈도우가 어디 깔려 있느냐 이거죠. 그 윈도우가 어디에, 원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지. 그때 내 컴퓨터에 있는 브라우저 눌러서 내 컴퓨터 D 드라이브에 가서 윈도우 8이 여기 있네요. 그렇죠? 윈도우 8.1이 여기 있네. 그렇죠? 그럼 얘를 설치를 하고, 또는 윈도우 7이 있으니까 윈도우 7을 설치하고. 그럼 64비트 다른 사람은 32비트, 64비트가 있는데 가상으로 설치할 때는 32비트로 설치하세요. 가상으로 할 때는 64비트로 설치하면 컴퓨터가 느려지니까 컴퓨터 성능이 굉장히 좋지 않으면 64비트를 하지 마세요. 가상으로 할 때는. 자, 예를 들어서 윈도우 7을 제가 설치해 볼 거예요. 윈도우 7을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넥스트 누르면 제품 번호를 묻네요. 그렇죠? 제품 번호 물을 때는 그냥 넘어가세요. 제품 번호 없이 난 쓰겠다 이거지. 네, 제품 번호 없이 쓰겠다 이거야. 그러면 똑같이 아까처럼 창이 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설치하기 위해서 포맷을 할 건지 뭐를 삭제할 건지 새로 만들게 할 건지 그런 창이 하나 뜬다 그랬어요. 이따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그 내용이 나오면 다음 누르면 시간이 쭉 지나가고 나면서 몇 퍼센트 지나가고 나서 윈도우 7이 쫙 깔릴 거라고. 근데 윈도우 7은 사용자 계정을 입력하세요 라는 단이 없으니까 바로 작동이 되니까 어렵지 않고요. 예.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어딜 보시냐면은 그게 어디냐. 자, 어디냐면요. 531페이지. 뒤편에 있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뒤편으로 진도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뒤편에 있으니까 설명드리는 거라고. 자, 윈도우를 설치할 때는 중간에 2번 윈도우 설치하기 항목 있죠? 거기 윈도우 설치 시기나 USB 메모리로 부팅한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설명 끝나고 나면 USB 메모리로 부팅할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상이든 아니든 간에 설치를 들어가면은 531페이지 그 밑에 02번에 윈도우 8이라고 하는 창이 떴죠? 거기에 언어는 뭐로 할 것이며 어쩌고 저쩌고 물어봤잖아요. 아까 이것도 있었잖아요. 자, 요거 여기 잠깐 보시면은 자, 윈도우를 설치한다 그러면은 윈도우 8이든 7이든 뭐를 설치한다고 창이 뜨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 할 건지, 뭐 우리말 아니면 설치할 방법이 없죠. 이제 그런 방법이 책에 나왔어요. 그리고 532페이지 제일 밑에 그림 보세요. 532페이지 제일 밑에 그림 보시면은 업그레이드 할 겁니까? 새로 설치할 겁니까? 물었죠. 아까 우리 윈도우 설치할 때 물어봤잖아. 532페이지 제일 아래 그림 6번 그림 있잖아요. 6번 그림 중에 아래 거를 딸깍 누르라고 돼 있잖아요. 위에 거는 업그레이드예요. 아래 거를 설치할 거라고. 페이지 보시면은 어디에다 설치할 건지 포맷을 할 건지 묻잖아요. 그게 아까 우리 화면에서 나왔었다고. 지금 창에서도 보일 것 같은데 잠깐 한번 볼게요. 이 창에 보면은 설치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중이라고 해서 여기에도 보면은 이제 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상은 무조건 60기가로 세팅을 하는 거고, 여기 떴네. 우린 32비트로 설치할 거고요, 제가요. 32비트로. 32비트로 놓고 다음 누르면 되고요. 그럼 이 작업이 어디냐면은요, 통과 해가지고 어디까지 넘어갔다고 봐야 되나? 그게 이제 534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윈도우 7에서는, 윈도우 아까 10에서도 이 장면은 나왔었잖아. 제가 김장한다 그래서 버무리는 거 준비하세요 그랬잖아요. 자, 534페이지 보면은 거기 개인 설정하는欄이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8, 10이나 윈도우 8에서는 사용자 계정을 설정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과정이 535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끄트머리에 로그인을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536페이지 보시면은 나는 전자우편에 계정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계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계정을 만드는 과정도 지금 536페이지 그림의 아래 부분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윈도우 7은 이 과정이 빠져 있어요. 계정이라는 말이 없으니까는. 그래서 537페이지 가보시면은 여러분 창은 연습을 못할 것이지만 저는 이 화면이 떴었거든요. 로그인을 하고 나면은 뭐 화면이 딸깍딸깍 색깔도 바뀌고 하다가 뭐라고 이제 바탕화면에 등장을 하죠. 근데 윈도우 8은 537페이지 그림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것처럼 시작이라고 해서 잘 자란 아이콘들이 막 생겨 있잖아요. 네모나게 이렇게 깔리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553페이지 553페이지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 가상 머신에 윈도우 7을 설치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상 머신에 이거는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가상 머신, 버추얼 머신 그거랑 다른 내용이에요. 이거는 최신 컴퓨터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 얘기고 이건 그 얘기고. 그 다음에 559페이지 보시면 가상 하드디스크에 윈도우 7을 설치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설명드리는 그림하고 약간은 비슷하기도 하고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560페이지, 561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윈도우 7을 설치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 설치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 예. 근데 윈도우를 설치한다라는 내용이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건데 화면을 잘 보셔야 돼요. 화면. 윈도우를 설치하다 보면은 무슨 내용들이 창이 계속 바뀌어요. 여기다 설치할까요? 어디다 설치할까요? 뭐 묻고 용량은 어떻게 할까요? 뭐 얘를 새로 만들까요? 포맷할까요? 다음 누르세요. 뭐 누르세요? 뭐 누르세요? 이 초보자들은 그게 헷갈리는 거야. 얘를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누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손 떨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손 떨려요. 그래서 제가 막 이것저것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 565쪽 보세요. 565쪽은 뭐냐면은요 윈도우를 USB 메모리 안에다가 직접 설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윈도우를 USB 메모리 안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다 설치를 해서 컴퓨터가 어디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얘를 다 꽂아. 그럼 얘로 윈도우가 작동이 되거든. 그러면 다른 집은 윈도우 10을 깔아 쓰는 사람, 윈도우 8을 쓰는 사람, 윈도우 XP를 쓰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7을 꼭 써야 되거든. 윈도우 8을 꼭 써야 되거든, 이거를. 그럼 이걸 갖고 다니면서 얘를 쓰는 거야. 이게 내 거니까는. 근데 이렇게 쓰면 편리성은 있는데 느려요. 느리다고. 그리고 얘는 윈도우 8만 들어가. 윈도우 7은 안 되고.
윈도우 8만 쓰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주고 사서 쓰는 윈도우들은 가정용이나 전문가용이에요. 얘들은 1ing 또 없대요. 이 책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렇게 하려면은 USB 3.0을 지원해야 된대. USB 2.0 쓰면 안 된대. 그러니까 3.0을 써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거를 사용하려면 윈도우가 이걸 지원해야 돼. 내 컴퓨터에 윈도우 8이 깔려 있어야 되고, 윈도우 8이 깔려 있는 컴퓨터에다가 USB 메모리, USB 3.0 방식을 꽂아서 여기다가 설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정용으로 나와 있는 윈도우에서는 이 작업을 못해서 기업용, 기업형 이걸 갖고 사용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별의별 기능이 다 있다라는 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윈도우를 내 컴퓨터에다 직접 설치하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거 닫을게요. 제가 얼러리요? 화면이 저기 닫을게요.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는 제가 취소하고, 이제 오늘 수업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윈도우를 가상으로 설치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봤고,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할 거니까는 메모를 해드릴 거고, 메모대로 따라서 하시면 돼요. 선생님 이거 안 되는데요. 넘어가지도 않아요. 액수도 안 닫아져. 자, 인터넷 들어가셔서요. 아까 그 VM웨어 플레이어는 닫으시면 되고요. 제 홈페이지 상에 프로그램 정비 자료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아, 그 기다렸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요거 좀 먼저 하고 나서 해드린다고. 이게 안 떠나. 프로그램 자료실 61번이에요. 프로그램 자료 61번에 보면 다운로드 1번과 2번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세요. 자, 다운로드 받은 밑에 가면 폴더 열기를 가보시면은 항상 어디로 가냐면 내 컴퓨터에 보면 다운로드라는 폴더가 있고요. 거기에 저장이 돼 있어요.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 윈도우즈 7 USB라는 게 있고 윈도우즈 7 DVD 다운로드 툴 인스톨러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길고 짧은 거 상관없이 두 가지 다 더블 클릭해 갖고 한번 설치해 보세요.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두 가지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하나 설치하고요. 제가 설치하는 동안에 또 다른 거 윈도우즈 7이 두 가지가 다운로드 됐는데 그것도 다 설치하시면 이렇게 뭐 이건 안 해도 되겠네. 자, 지금 설치를 하다 보면 이렇게 무슨 아이콘이 하나 생겨요. 저는 지금
두 개를 설치하다 보니까 창이 두 개가 떴어요. 두 개가. 하나는 우리말이 떴고요. 하나는 영어로 떴을 거예요. 하나는 다운로드 도구라서 우리말로 뜨고 하나는 다운로드 툴이라고 해서 영어로 떴을 거예요. 두 가지 똑같은 프로그램이니까 둘 다 설치해 놓으셔도 돼요. 지금 상단에 아이콘이 하나는 저 앞에 처박히고 하나는 저 끝에 처박혀 가지고 헷갈리셨잖아요. 네. 자, 그럼 우리말로 돼 있던 여기 보시면 우리말로 돼 있는 거 있죠. 다운로드 도구. 하나는 영어로 돼 있는 거 있죠. 자, 영어로 돼 있는 거 더블 클릭할게요.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이걸 우리말로 되어 있는 걸 실행하면 이렇게 떠요. 보세요. 하나는 우리말로 뜨고 하나는 영어로 뜨고 이런 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파일 이름이 이렇게 우리말로 다운로드 도구라고 뜬 거는 우리말로 나오고 다운로드 툴이라고 되어 있는 건 영어로 뜨는 거니까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할게요. 브라우즈 누르면 찾아보기가 돼요. 그럼 아까 우리 D 드라이브 윈도우즈 폴더에 있었죠? D 드라이브에 윈도우즈 폴더 있었잖아요. 거기에 윈도우즈 7이 있을 거예요. 윈도우즈 7. 윈도우즈 7. 찾으셨어요? 걔를 선택하세요. 윈도우즈 8.1, 8.1, 7, 8.1, 10,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윈도우즈 7 얼티밋 버전이라고 있을 겁니다. 자, 얘를 선택하고 열기. 그리고 넥스트 누르시면 이 프로그램을, 이 윈도우 프로그램을 아까 ISO라는 파일이 있었잖아요. 얘를 어디에다가 작업해 줄 거냐 묻는 건데 DVD 담을 거 아니죠? USB 메모리 담을 거잖아요. USB 디바이스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USB 메모리를 찾게 된다고 자동으로. USB 메모리 자동으로 찾게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Begin Copying이라고 누르시면 돼요. 그럼 얘를 포맷부터 합니다. 포맷을 한 번 더 해요. 네, 자기 이름으로 된 거 그거 클릭하시면 돼요. 지금 포맷하고 있는 중이라고 뜨고요. 화면에. 자, 카핑 파일이라고 해서 지금 복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쭉 지나가야 돼요. 기다리시면 돼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무슨 작업하는지를 알고 넘어가셔야 되죠. 자, 먼저 볼게요. 아까 제가 앞에다가 메모를 해드렸는데 윈도우는 DVD로 제작을 해서 MS사가 판매를 해요. 그런데 DVD 장치가 없는 PC들이 많죠. 그래서 DVD에 들어있는 윈도우 프로그램을 ISO 형태로 압축을 해서 보관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관을 하는지, 압축을 하는지는 제가 설명드리면 또 몇 날 며칠이 걸리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면 이 ISO 형태로 되어 있는 윈도우를 USB 메모리에 전송을 해서 사용을 하면 차후에 윈도우를 설치할 때 빠르고 편리하다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 USB 메모리에서 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본래는 CD처럼 생기는 DVD로 윈도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내가 갖고 있다가 내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집어넣고 윈도우를 다시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불편하기도 하고 DVD 장치가 없는 컴퓨터 많다 보니까 얘를 USB 메모리로 옮겨놓고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그러면 내가 USB 메모리 하나만 들고 다니다가 내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바로 설치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편리할 거다 이거야.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의 그 윈도우, 본래 윈도우라고 하는 거는 DVD에 들어있는 거죠. 본래 윈도우라는 거 DVD에 들어있는 상태예요. 본래 윈도우의 용량을 봐야 돼, 용량. 용량이 예를 들어서 4.5기가다 이거, 4.5기가바이트다 이거. 라면 USB 메모리는 4.5기가 이상 돼야 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사용하는 윈도우가 들어있는 아까 ISO 파일도 상관없어요. 아까 뭐 8.5기가짜리 있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보면 요거 얘는 8.8580이니까 8.18기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8기가에는 안 들어가지. 16기가가 필요한 거지. 얘는 2.53기가라고 하니까 4기가 하면 되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4.3기가니까 4.3기가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8기가를 준비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윈도우 7하고 윈도우 8을 쓰니까 그 중에 윈도우 7을 제가 지금 작업하는 연습을 한 거고, 차후에 여러분 윈도우 8도 필요하다 그러면 요 밑에 네 번째가 윈도우 8이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댁에도 다 복사해서 가져가셨다 그랬잖아. 그럼 똑같이 이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6기가짜리 USB 메모리 비어있는 거 준비해서 꽂아놓고 똑같이 작업을 하면은 하나는 윈도우 7이 담겨져 있고 하나는 윈도우 8이 담겨져 있으니까 두 개를 잘 갖고 있다가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그거로 사용하면 되죠. 그런데 USB 메모리 용량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용량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두 개의 윈도우를 작업할 수는 없다. 그럼 32기가짜리 사가지고 윈도우 7, 윈도우 8, 윈도우 10을 다 건에 넣어놓고 쓰면 좋잖아요. 불가능하다. 부팅하는 건 오로지 하나만 되는 거예요. 하나만. 그래서 저도 USB 메모리에 하나는 윈도우 8, 하나는 윈도우 7 따로따로 여기다 넣어놔요. 그러면 남은 공간은 어떻게 하냐. 남은 공간은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16기가짜리를 샀는데 윈도우를 거기다 작업을 해놨더니 4기가가 들어가고 12기가 남았잖아요. 10기가 남았으면 거기다가 폴더 만들어서 쓰시면 돼요. 거기다 내 문서 만들어서 보관해 두시면 되고 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샘플로 윈도우 7을 설치하는, 윈도우 7을 작업하는 연습을 한 거고요. 여러분 댁에서는 윈도우 7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모든 자격시험도 다 윈도우 7로 돼 있고. 근데 이제 이것이 8이 보편화되면은, 근데 8은 보편화될 수가 없을 것 같아. 왜? 시작 버튼도 안 나오고 거지 같아가지고. 윈도우 10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윈도우 10으로 넘어가려면 아직은 뭐 우리 컴퓨터도 윈도우 10으로 넘어가긴 넘어가겠지만은 다시 윈도우 7로 돌려놓을 거거든요. 앞으로 몇 년간은 윈도우 7을 쓸 거라. 그래서 우리 자격증 시험이 윈도우 10으로 시험을 봅니다 라고 하면 그때 가서 윈도우 10으로 바꿀 거니까. 자,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렇죠? 집에 윈도우 7 있는데 예. 윈도우 10을 정식으로 설치해서 쓰면 안 되는
자, 윈도우 7이 내가 정품이야. 정식으로 돈 주고 샀어. 그 윈도우 10도 정식으로 무료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 내가 쓰는 윈도우 7은 야매야. 그러면 정식으로 윈도우 10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판을 올려줘야 되는데 야매인지 아닌지 확인할 거 아닙니까? MS사가. 그럼 귀하의 윈도우는 정품이 아닐 수도 있네요. 불법이야! 이렇게 말하면 좀 싫어하니까 정품이 아닐 수도 있네요. 확인해보세요 하고 안 넘어가 주겠지. 그러니까는 조심해서 쓰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이유는요. 이게 ISO 파일이라 그랬잖아. ISO 파일. ISO 파일이 아까 4.3기가 정도의 윈도우가 들어있는 거를 USB로 나눠서 쭉 분산해서 지금 작업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하고 있는 이 현황을 보잖아요. 여기 내 컴퓨터에 들어가서 이걸 가서 보면은요. 뭔지는 몰라도 뭐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요. 그럼 보시다시피 지금 완성은 안 됐지만 이만큼 남잖아요. 이 허연 부분이 남잖아요. 그렇죠? 이 남는 데다가 여러분이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를 만들면 될까? 뭐 자료실 이렇게 쓰든지 공인인증서도 그대로 여기다 그냥 복사해서 담으시면 되죠. 공인인증서도 공인인증서 뭔지 아시죠? 그대로 다 담아서 쓰시면 돼요. 공인인증서는 폴더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건 여기다 옮겨 놓으시고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때 필요한 자료들은 자료라고 이렇게 쓰셔가지고 여기다가 따로 만들어 쓰시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지. 겉에다 만들지 말고 겉에다 괜히 만들다가 여기 지금 화면이 이제 아까 변했지만 여기는 폴더들 파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들을 한 개라도 지워 먹으면 지금까지 작업한 게 꽝되거든. 그러니까는 작업하실 때는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쓰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제 USB 메모리가 이제 들어올 텐데요. 보세요. 32기가짜리 USB 메모리를 샀는데 폼에서라면 28.9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남는 공간을 이게 4.3기가 쓰고 나면 많이 남지 않습니까? 남은 공간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안에다가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제가 필요한 자료들은 다 넣어놓고 써요. 근데 이제 이게 윈도우를 설치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제 USB 메모리 안에는 윈도우에 연관된 거 있죠. 한글 설치하는 거, 엑셀 설치하는 거, 포토샵 설치하는 거 그런 게 대부분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예. 그리고 또 다른 USB 메모리에는 제 개인적인 자료를 또 다시 갖고 다니고. 다 이제 복사가 됐거든요. 예. USB 메모리에다가. 그러면 이제 요 창이 다 지나가고 나면 100% 끝나고 나면 이 창 닫으라고 하거든요. 이제 닫으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USB 메모리 가지고 다니시다가 어느 집 컴퓨터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설치해 주시면 되고, 요거 설치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거는 시간 관계상 오늘 다 못 해드리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CMOS를 설정하는 게 나와요. CMOS. 윈도우를 설치할 때는 CMOS라는 게 꼭 설정하는 게 들어가거든요. 이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해주고 해야 된다. 예. 컴퓨터에다 한 번쯤은 해놓고 해야 되거든. 이거 붙이게 되겠다.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바로 꽂아서 설치가 가능한데 다른 집 컴퓨터는 바로 꽂아갖고 윈도우가 안 켜져요. 예, CMOS를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다 우리가 실습을 할 거예요, 여러분하고. 예.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제 USB 메모리 더블 클릭해 보니까는요, 이렇게 밑줄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요거는 윈도우고요. 요거는 제 안에 들어있는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예요. 다 한글, 포토샵 이런 거를 제가 갖고 다니면서 강의실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작업을 해 놓으려고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이제 비상용으로 항상 제 가방 속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메모한 거는요, 제가 정리를 해서 공법에 다 같이 올려놓을 거예요. 올려놓고, 오늘 못 해드렸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죠? 시모스 설정하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시모스 설정에 관한 것도 좀 간단하게 메모를 해서 같이 올려놓을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그냥 가지 마시고, 요거 100% 다 끝나는 거 확인하시고, 정리해서 가시면 돼요.